안녕하십니까. 탐맨 탐정연구소 임병수 대표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임 실장 요즘에 바빴습니다. 항상 바빴지만 현장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빴죠. 대부분. 자, 날씨가 춥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지내실 걸로 믿고 있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 한 이틀 된 것 같아요. 현재 이제 검찰 수배자를 찾는 의뢰를 받아서 조사 계획을 잡고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제가 이제 그 블로그나 그런 때 나온 그 언론에 나온 내용이 수배자 찾고 또 이제 가출 학생 찾아주고 이런 것들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련된 의뢰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또 어제 그저께부터 진행 중인 사건이 또 수십억대 사기를 친 그런 사람이고, 또 실제 이 형사들이 현재 지금 수사 중인 건이에요. 현장에서 체포적 움직인데 그런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탐정들이 또 현장에서 형사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 그 형사들이 우리를 보고 탐정 인물을 알아보면 진짜 능력 있는 형사고, 우리는 당연히 형사를 알아보죠, 그죠? 예. 좀 거만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자, 경찰에 신고가 되고, 이제 형사들이 좀 이렇게 수사 중이고, 잠복도 하고 그렇다라고 경찰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진전이 없다. 여러 가지 좀 어떤 이해관계,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듣고, 지금 의뢰를 받아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지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임 실장이 이제 전반적인 어떤 미팅을 전날 했고, 우리 이제 탐맨의 직원분 또 이제 지사장 팀을 좀 수임을 해가지고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저도 현장 가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또 모 광역시에 이제 가출을 한 아내를 찾아서 이제 이혼 소송 증거를 잡는 일이 지금 한 일주일 이상 진행된 건이 하나 있어요. 2주 다 돼가는. 그 건도 지금 현장에 가서 제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부산을 내려갈 일도 생길 것 같아요. 또 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 우리 탐맨에 이제 국내 4개 지사가 있어요, 여러분. 4개 지사가 있는데, 수도권, 충청까지. 부산에는 지사가 없어요. 관심 있는 분은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쪽에.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방송을 시작하는데 사건 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탐정은 사건이니까. 자, 이런 정말 우리가 수배자를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합법적인 일이고, 경찰이 여러 이유들로 못하는 일, 또 어떤 한계가 있는 일들을 또 우리 탐정의 시야로 찾아내는 전적을 또 많이 올렸으니까 제가 그런 일들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다. 자, 의뢰인과 미팅을 하면 항상 느끼는 거가, 그래요. 참, 나쁜 놈이구나. 좀 말을 조금, 정화시키려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크면 볼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자, 이제 영상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볼 거니까. 자, 국가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게요, 적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자. 국가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서두에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현재 이 사건은 현재 국가 권력 하에 있는 사건입니다. 국가 권력에 맡겨진 사건이라고요. 근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하셨죠? 국가 권력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도 그들의 어떤 한계가 있겠죠. 또 여러 사건들이 해결해야 될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 대한민국 경찰 1인당 이 배정된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사건 그 인원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 그런 어떤 수사 매뉴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많다. 자, 국가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될 탐정인데, 우리나라 국가 공권력 안에 있는 사건도 해결이 힘들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
사기꾼은 거리를 활보하고 삽니다. 지금 카드 긁고 다니고 뭐 잘 똑바로 잘 먹고 잘 삽니다. 대부분 사기꾼들이 수배 내린 애들도. 그런데 나는 힘들다. 피해자는 힘들어. 국가 공권력이 해결해 주기는 중이야 지금. 하지만 사기꾼을 찾아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찾아내도 민사적인 어떤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다. 자, 변호사는 법률적인 어떤 그런 법리 해석을 통해서 법률적인 서비스 의뢰인의 그런 부분들을 한다. 경찰관들은 국가 권력의 어떤 매뉴얼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또는 가해자의 어떤 그런 관계를 설정을 해서 검사의 주의를 받아서 수사에 임해서 현장 활동을 한다. 나뉘어져 있죠? 자, 여러분이 보기에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제가 아는 또 어떤 분 중에, 지인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도 이제 어떤 모 사건의 피해자였는데, 자, 판사가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서 이제 이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형법 몇 조, 무슨 법 몇 조, 무슨 법에 의해서 당신은 잘못한 게 많다. 잘못한 게 많아서 당신은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법적으로 판단을 딱 하죠. 그럼 땅땅땅 하고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 들어가는 것도 참 힘든데, 들어가고 나서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치료,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향후 어떤 대책, 이런 게 없다. 본인이 어떤 큰 피해를 입으면서 그런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법의 어떤 사각지대라는 개념. 자, 판사는 판단을 하죠. 경찰은 범인을 잡죠. 변호사는 양쪽의 변호를 하죠. 그걸 할 뿐입니다. 할 뿐이고, 피해자의 어떤 구제, 어떤 자기의 어떤 이권을 복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엄청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다 해주지 못한다. 그런 부분들을 많은, 어떤 스페이스를 탐정들이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건은 국가 공권력의 사각지대가 아니고 국가 권력에서 수사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근데 여러 피해자 중에 이제 일부 피해자가 잡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혜자를 찾아달라 지금 의뢰를 받고 이틀 됐습니다. 지금 진행한 지. 목소리가 좀 갔죠? 피곤해서 제가 현장도 가야 되고. 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탐정은 이런 일들을 한다.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탐정은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만 우리는 봐왔고, 대한민국에서는 법제화가 아직 국가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바람에 탐정을 법제화를 안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처럼 탐정 사무실을 거리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외국은 다 있다. 근데 그 수요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임 실장이 발벗고 나서 그런 일들을 한다. 수배자를 찾아주는 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가출한 아내를 찾아주는 게 대가를 받고 무슨 변호사법 관련돼서 얘기할 게 좀 길죠. 제가 차차 드릴 거지만, 자, 탐정의 어떤 개념을 잡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의 말씀을 드린다. 국가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게 탐정이다. 민형사상의 증거 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면서. 근데 심지어는 지금처럼 국가 권력,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 자, 수배가 내려졌어요. 지명수배가 내려졌어요. 누구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조력의 역할을 한다. 이분들은 바쁘니까. 피해자들은 급하니까. 자, 또 한 가지. 이제 탐정의 개념이었고, 또 이어져서 제가 이제 파생시켜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자,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누구라도, 민형사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참, 사기꾼 공화국이구나.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은, 이게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70년대, 80년대 많이 바뀌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한국 사람들의 수준. 지금 많이 더 바뀌었지만 더 바뀌어야 된다. 예. 사기꾼 공화국이다.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라는 말. 또 하나는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 홍익인간.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사기를 치고 이런 인간들이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많을까? 그리고 국가공권력에서 다 해주지 못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탐정들이 나중에 법제화돼서 활동을 해서 해결을 할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피해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 실장 개인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면 이 정직, 솔직, 진실, 정직, 솔직, 진실 좀 비슷하죠? 사촌 형제들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안 돼 있다.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그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라는 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야 거짓말 하지 마. 똑바로 해. 이거 어린애들한테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린이뿐만 아니고 어른들이 더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거짓말 해봐야 뭐 사탕 2개 먹었는데 하나 먹었어. 이런 거짓말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사회적 지도층, 어떤 어른들, 또 사회적인 원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정직해지고 오히려 더 순수해지고 오히려 더 진실되져야 된다. 왜? 이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얘기는 자 이러한 어려운 사건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피해자들의 어떤 내용을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건 야 정말 나쁜 분들이 많구나. 사기꾼들이 많구나. 하지만 이제 국가공권력에서 해주지 못하는 어떤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제 생각에는 정직이라는 그런 기본 교육이 간과된 결과이다. 어린이뿐만 아니고 어른들, 사회 지도층, 사회 원로들도 정말 이게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뻥치시네, 뻥까지 마, 뭐 이거잖아요. 단순한 한 가지 진실, 정직.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를 좀 생각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 사회가 훨씬 더 범죄도 줄어들고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그런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이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나는 정직해. 나는 정직한데, 나만 정직하게 살면 뭐해. 남들이 다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먼저 정직해지고, 내가 솔직한 어떤 표현을 상대방한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도 배려해야지. 그래야 홍익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홍익인간과 정직 2가지가 정말로 이 2가지만 지켜진다면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투명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시간이에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번개를 우리가 국회의사당역 앞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이제 급하게 번개를 했어요. 우리 탑맨 밴드. 제가 그 탑맨 임 실장 그 블로그에도 사진도 올려놨어요. 글도 올려놓고 번개를 했는데 이제 뭐 우리 추리작가 분들도 계시고 현지 경찰관도 계시고 사업가 이제 각계각층의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식적인 모임은 총 3번 했는데 4차 모임은 이제 내년 봄에 할 예정이고 간단하게 번개를 해서 10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던 허심탄회한 얘기들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자, 이 방송을 보시면 저한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 블로그나 밴드를 보시면 우리 또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탐면 탐정연구소. 보시면 이렇게 누구든지 저는 환영하기 때문에 오셔서 나중에 이렇게 모임에도 참석하실 수가 있어요. 탐정만 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탐정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각계각층의 순수한 탐정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인다. 요즘 들어 생각하는 얘기를 이 번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뭘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의사가 나이를 좀 먹으면은 다른 새끼 의사들 고용해가지고 위에서 폼 잡고 앉아있지 않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의사라는 직업을 딱 보면 아무리 늙어도 그 손에서 청진기를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청진기를 딱 놓는 순간 의사가 아닌 거죠. 내가 환자 입장에서 볼 때 환자가 아파요. 아프면 어딜 찾아갑니까? 청진기를 이미 딱 놓고 뒤에서 폼 잡고 있는 이 어떤 조직의 보스를 찾아갑니까? 아니면은 우리 애를 잘 봐주는, 나를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 그 의사를, 내가 믿는 그 의사를 찾아갑니까? 이해되시죠? 자, 의사는 청진기를 놓는 순간 의사가 아닙니다. 탐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임 실장이 지금 44살이에요. 75년생. 저는요, 우리 탐맨 회사에 지사가 있고, 우리 요원들이 있고, 전국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해외에도 있고. 그런데 저는 현장에 있습니다. 항상. 물론 이제 현장의 분량을 좀 줄이고 전반적인 기획이나 이런 걸 해야 될 때는 양을 좀 줄였다 높였다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못하겠다 좀 쉬기도 해요. 사실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현장에 가고 다시 한번 현장에 가고 죽을 때까지 현장에 가야 된다. 이 명의. 그래야 명의다. 그래야 의사다. 그런 의식이 탐정에게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임 실장은 문과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보세요. 의사들이 이과 출신들이 좀 많죠? 이과 출신들의 특징은 좀 뭐예요?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들의 특징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조건 2개입니다. 3개가 될 수 없어요. 자, 1 곱하기 1은 1이고 2 곱하기 2는 4지. 뭐 4.2.5% 정도 금방 뭐 이렇게 답을 내진 않아요. 이과 출신들은 특징이죠. 예, 그래서 좀 대부분 문과나 이런 부분보다 좀 정직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문과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문과생들은 글이나 어떤 뭐 문학 쪽이나 이런 쪽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언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번개 때 이런 얘기를 했어. 문과생들이 대부분 사기꾼들이 많다. 정치인들도 문과인 출신들이 많으니까 저도 문과 출신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를 나눠보고 또 뭐가 있어요? 예체능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술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의 특징은 어때요? 좀 창의적이죠. 창의적인데 그 창의가 얼토당토 않은 새로운 어떤 우주에서 그런 아이템을 갖고 오진 않죠. 어디서 출발하냐면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난 그림을 그리고 싶어. 난 노래를 하고 싶어. 난 곡을 만들고 싶어. 난 춤을 추고 싶어. 난 무역 뭐 이런 분들 어떤 예체능 쪽의 친구들의 예술 쪽 친구들의 특징은 솔직한 거예요. 걔네들 특징이 그래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자, 자신에게 굉장히 감정에 솔직하다. 예, 임 실장도 대학교 1학년 때 밴드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정말 행복했죠 그때. 자,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신의 감정에 정말 솔직한 게 이게 습관화가 돼 있고 정말 스스로에게 정직하면 내가 누가 있든 나 혼자 있든 행동하는 게 패턴이 같을 확률이 높다. 정직한 친구들의 특징은.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때랑 누구 앞에 있을 때랑 얘 앞에 있을 때랑 또 다른 누군가 앞에 있을 때랑 또 다른 어떤 사람 앞에 있을 때의 모습이 계속 달라진다면 걔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예, 그런 비슷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었죠. 탐정은 인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자기 감정에 솔직하면 사실은 자기는 굉장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런 걸 느껴본 사람은 저 사람에게도 정직함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사람이 오히려 이기적이게 되는 게 아니고 타인의 감정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절차가 좀 간단해지는 거야. 서로 거짓말 안 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간단하게 일이 좀 빨리빨리 진행되지. 그럼 신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많은 문제들이 자기 마음을 왜곡시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도 자기가 왜곡을 시키니까 상대방 마음도 본인이 왜곡을 시킬 거라고 거짓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의 굴절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의 어떤 마음에 왜곡시키는 그런 굴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한마디로 딱 3글자로 거짓말이거든.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야. 자기 스스로에 거짓말하지 말고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심지어는 남을 이간질시키고 남을 모함하지 마라. 예,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야 팩트대로 볼 수가 있지. 현장에 없으면서 현장에 있다가 거짓말치는 탐정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예, 내 어떤 탐정을 내가 나보다 더 유명하다고 해서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서 음해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그거 다 알려진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남도 되게 똑똑해요.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사람이 좀 겸손할 수가 있어요. 더욱더. 자, 그래서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고, 자,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 모든 사람은 똑똑하다. 이런 가설로 출발한다면, 훨씬 더, 이 바닥이, 또 이 세계가, 이 사회, 국가가 훨씬 더 깔끔해진다. 그래서 거짓말이 통용되지 않는 그런 기초교육, 기초질서. 지금 시종일관 정직과 거짓말을 말씀드리는 얘기죠. 이게 우리나라는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탐맨에서 이제 4차 모임을 내년 상반기에 또 합니다. 1, 2차 모임을 했어요. 재작년부터. 자, 거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직군들이 많이 오세요. 경찰관도 있고, 뭐 사업가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백수도 있고, 학생도 있고, 뭐 다 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탐정의 어떤 스킬이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냥 만나서 저는 누구라고 하고 술 한잔 먹고 또 이렇게 재밌게 해요. 재밌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2번째 만나고 3번째 만나다 보면 반가운 거야. 그때부터. 그죠? 그래서 만남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 정도 쌓이고. 자, 그럼 임 실장이 이런 번개를 왜 하고 이런 모임과 어떤 공식 모임을 왜 할까요? 신뢰가 쌓여야지. 자꾸 만나면 신뢰가 쌓여요. 정이 쌓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돼요. 점점 더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우리 요원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우리 탐맨 회사의
지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직영 어떤 센터를 만들었을 때 직영 어떤 해외라든지 그런 지점을 만들었을 때 직영 지사장으로 그분을 보낼 수도 있고. 자,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탐정에 대한 어떤 스킬, 탐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탐정에 능력이 있고, 내가 뭐 탐정 추리를 잘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밴드하고 블로그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올리는데, 자, 이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똑같은 이 칼을 쥐어주는데, 도둑놈 손에 이걸 딱 쥐어주면은요, 남을 죽이는 데 씁니다, 이거를. 그런데 똑같은 칼을 인류 요리사한테 주면은요, 엄청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가, 인간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시각적, 후각적, 미각적으로 그런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칼을 누구한테 쥐어줘야 될까요? 인간이 안 된 인간들이 잡으면 혼탁해지는 거야, 계속. 서로 욕은 욕을 낳고, 비난은 비난을 낳고 계속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탐정이 뭔지 모르는데 저 사람들끼리 싸우고 이런 이익집단끼리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그런 인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킬이 아니고. 스킬은 제가 임실장의 이름을 걸고 저보다 더 나은 분으로 리딩해 드릴 마음의 자신이 있습니다. 마음의 자신.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착해져야 돼. 착해져야 되고, 남을 저격하지 말고, 남을 욕하지 말고, 자, 남을 왜곡시켜서 거짓말을 투서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모임을 하는 이유는 이런 분들을 만나고 싶고 만들어가고 싶은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좀 이 탐정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좀 오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법제화 이전에는 온갖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시기 질투하고 뭐 욕하고 난장판을 이룰 수 있지만, 자, 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과정이 또 있으니까 어때요? 뜨거운 재련의 과정이 있으니까 정말 순수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앞으로는 더 뭐 이렇게 좀 뭐 별의별 사람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뜨거운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금이 나오듯이 순수한 사람들이 1명, 2명 탄생하면서 대한민국 탐정 법제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고, 저 나름대로 제가 뭐 그럴 위치에 있는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 뭐 요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지사나 요원에 대한 어떤 프로필은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오픈하지 않아요. 왜? 이 회사는 보안과 안보가 또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모임이 있으면 좀 많이 오시고, 어쨌든 이 탐정의 어떤 자질, 정직과 순수함, 또 솔직함, 또 이러한 것들을 똑같이 남에게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라는 마음과 어떤 그런 미국 속담과 널리 좀 인간을 복대하는 홍익인간, 두 가지. 항상 제가 강조 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만 완전히 된 분이라면 스킬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는 어때요? 뭐 소수의 어떤 권력자들, 위정자들이 만들어가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탐정 아직 법제화 안 됐습니다. 법제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권을 위해서 좀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실 때가 이제 곧 오겠지만, 자, 어쨌든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뭐 50년 한번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국가의 환란을 막은 사람들은 위정자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나라를 팔아먹은 게 위정자였고, 전쟁이나 환란이 일어나면 이 자기 이권 챙기고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농민, 뭐 승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피를 바쳐 지켜온 나라이고, 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다. 그래서 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탐정이 되고 싶어. 20년 동안 우리 지금 뭐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 카톡 보내시는 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나는 탐정이 아니면 안 돼. 나는 어렸을 때 정말 내 꿈은 탐정이고 난 여기 완전히 미쳐있어. 이런 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어때요? 돈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탐정이 됩니다, 나중에. 그런 분들이 오래 가거든요. 사랑해야 결혼 생활이 오래 가죠. 그런 것처럼, 자, 내가 이러한 순수함이 있어. 그런데 내가 뭔가 탐정이 되고 싶어. 어떤 길을 몰라. 그러면 그걸 급하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얘기예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뭐 민간 자격증 따시고 이쪽으로 이제 경찰 퇴직하시고 뭐 여러분들이 계세요. 연락 오시는 분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탐정은? 자, 뭘 배워야 돼? 또 뭘 어떻게 뭐 사무실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걸 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럼 저는 이제 뜬금없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의 인성이 어떤지를 질문하는 질문을 그런 테스트하는 질문을 물론 버릇없을 수도 있어. 나이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 볼 때는 자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처음과 끝이다. 왜냐하면 이런 인성이 잘 되어 있어야 내가 의뢰인을 등쳐먹지 않고 의뢰인의 보안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또 의뢰인의 어려움을 정말로 내 부모처럼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똑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게 기본적인 마인드다. 그 다음 스킬적인 부분은 임 실장이 나중에 가르쳐드려도 늦지 않다. 근데 왜 그걸 스킬적인 거 빨리 그냥 확 알려주면 되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칼을 강도손에 쥐어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류 셰프가 되고 정말 온전한 그런 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순수한 금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저는 직원을 쓰고 지사장을 초빙할 때 그 사람과 죽을 때까지 평생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만 초빙을 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오늘은 그래요. 제가 어떤 사건을 맡는 데 있어서 탐정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 홍익인간, 그리고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이가 교통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 아이를 구하는 사람은요, 누굴 것 같습니까? 교통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에 아이를 구하는 사람은 무공을 엄청나게 평생 익힌 날렵한 세계 최고의 무공인, 무술인이 아니고 그 아이를 낳은 엄마입니다. 모성애의 초능력이 나옵니다. 바꿔 얘기해볼까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인성과 열정이 중요하다. 그런 문제는 해결된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내가 뭐 어떤 탐정의 스킬과 내가 뭐 그런 게 있으면 뭐예요? 뭐 겉멋들어서 막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뭐예요? 걔의 목적은 돈인데, 그죠? 돈을 뜯어내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된다면 사람이 따라오고 의뢰인들이 따라오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하나의 탐정의 세계적인 그룹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제가 맨땅에 헤딩해도 지금 뭐 여러 지사장님들이 생겨나고 있고 자, 그분들한테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탐정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나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 배양을 시켜야 될 필요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탐정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국내 최초의 유튜브 탐정 방송을 제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카운트가 지금 뭐 600카운트 넘는 영상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우리 위정자들 높은 사람이 막 영상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어도 상관없고 중학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한 1분에서 뭐 길면 3분 상관없어요. 3분 이하도 괜찮고 이 셀카를 좀 찍어서 우리 국내 최초 탐정 방송 탐맨 탐정 방송에 이 축하 메시지를 좀 찍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래 제가 이메일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다 그럼 영상을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어떤 메시지가 제가 힘을 얻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탐정을 정착시킨다. 특정 이권 세력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들 고용해가 뒤에서 뭐 이런 사람 말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건 청중들을 들고 다니는 내 아이들과 나를 잘하는 내 아이와 나를 잘하는 의사다.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건 탐정이다. 네. 자, 오늘 또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탐맨 탐정연구소 임병수 대표였습니다.